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는 원내 교섭단체 대표가 주요 안건 처리 방향을 먼저 합의한 뒤에 상임위별로 의사 일정이 진행이 됩니다.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인데 경상북도 의회에도 이 교섭단체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무소속 중심의 경의 동의회가 의회 사무처에 원내 교섭단체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도기욱 의원을 원내대표로 42명이 등록해 제1당의 지위를 재확인했고 민주당은 임미애 대표 등 9명, 경의 동의회는 정영길 대표를 포함한 무소속 8명과 바른미래당 1명이 손을 잡았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1당이 독식해오던 의석 구조가 깨지자 교섭단체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탔지만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 등 교섭단체 기능 확대에 한국당이 반발하며 제도 도입에 6개월이 더 걸렸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정상적으로 의회 운영에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열렸다라는 측면에서 협치와 소통이 더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물론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겠지만 정말 그러한 부분이 우리 소수의 무소속 의원들의 의견도 전달될 수 있는 3명의 교섭단체 대표는 수시로 만나면서 당장 다음 달 임시회 의사 일정과 안건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조례에 따라 새 교섭단체에는 별도의 사무공간이 배정되고 자유한국당 1,560만 원, 민주당과 경우동의회는 각각 570만 원의 연간 교섭단체 운영비도 지원됩니다. 지방의회 그 불미스러운 그 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어떤 상심이 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원내 교섭 단체가 구성된 만큼 우리 그 지방의회에 바람직한 운영의 그 모범상을 그 만들어 나가도록. 상임위원회 중심이던 기존 도의회 운영에 교섭단체별 또는 교섭단체 간 논의 구조가 더해진 만큼 의원 간 의견 수렴 과정은 물론 의회 운영 전반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대구 국립박물관에서는 지금 다양한 여성 한복들이 전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100년 전 독립운동 때부터 1970년대까지의 한복,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김영은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박물관에서 한복을 전시한다? 의외일 수도 있지만 역사를 품은 한복, 한복에 얽힌 역사 이야기라면 왜 박물관에서 전시를 하는지 이해가 가죠? 조선시대 전통 한복이 개화기와 근대를 거치면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여성 한복 근대를 만나다 전. 100년 전 독립 만세운동 당시 만세를 부를 때 치마가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어깨 허리 치마부터 1960, 70년대 아리랑 저고리 등 시대를 대표하는 근대 여성 한복까지 당시 유행하던 소품과 자료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특별전은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일상 속에서 입었던 한복들을 보여주는 전시입니다. 그래서 와보시면은 어머니 할머니들이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눌 수 있는 전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설 연휴도 있으니까 가족분들 오셔가지고 함께 오셔서 행복한 추억들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의복 한복. 특히 이번 전시는 댕기머리에 짧은 저고리 그리고 긴 치마에서부터 단발머리에 종아리가 보이는 통치마까지 여성 한복의 변천사를 대구 여성들의 이야기와 함께 풀어냈습니다. 화사한 옷들과 장신구 등 볼거리까지 다양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전시에 흠뻑 빠지게 됩니다. 3월 1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에선 대구에서는 최초로 김홍도의 단원 풍속도첩과 신윤복의 여속도첩까지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번 주말 대구 국립박물관에서 가족들과 한복이 품은 역사 이야기를 감상하는 시간 보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주말 볼만한 전시 소식 김영은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7분쯤 포항시 남구 지곡동 포항제철초등학교 안 공사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은 신축 공사를 하는 3층 건물 외벽 등을 태웠고 화재 당시에는 공사 작업을 하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8시부터 65분 동안 방송하는 대구 MC 시사 톡톡은 대구시 신청자 건립 계획에 따라 구 군 간 벌어지고 있는 유치 경쟁을 집중 조명하고 전문가와 함께 올해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 봅니다. 또 일부 대학이 개정된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시간 강사들을 대량 해고하는 사태를 분석하고 대학이 지성의 전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비판하는 토론을 마련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대구 달서구청 간부들이 직원들이 낸 불우이웃 돕기 성금 1,000만 원을 보상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에게 건넸다는 대구문화방송의 보도와 관련해서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달서구 지부는 구청장이 직접 나서서 해명하고 관련 공무원을 문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지금까지의 직원 자율 회비와 1% 나눔 집행 내역을 공개하고 직원을 대상으로 성금을 거두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전공로 달서구 지부는 악성 고질 민원으로부터 고통받는 직원들을 위해 근본 대책을 수립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초등학교 출입문에 지문 인식기를 설치하려 하자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정교조 대구지부는 법적인 동의 절차를 밟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했고 인권 침해 요소가 있으며 비상시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권운동연대도 청소년들의 개인 생체 정보 등의 정보 인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 행위이며 학생과 교직원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탁상 행정이라며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구시 교육청은 출입문 지문 인식기는 학생의 안전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계획이며 학생과 보호자의 개인정보 동의를 받는 등 법을 준수해서 시행할 계획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군 관련 사업 수주가 무산된 데 반감을 품고 북한으로 가려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중소기업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